우리가 평생 교육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생 교육, 평생에 걸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면 교육이지 무슨 평생 교육일까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우리가 예전에는 교육이다라고 하면 주로 무엇을 생각했냐면 학교 교육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유치원도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 이렇게 말하는 학교 교육을 주로 교육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평생 교육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학령기 때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우리가 평생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과 교육이 합쳐진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평생에 걸친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우리 이제 그 학자들이 말했던 평생 교육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평생 교육의 주창자다라고 하는 랭그랑은 평생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교육은 어때요? 개인의 어디서부터? 출생에서부터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의 생애에 걸친 교육이다. 평생 교육은 어디요? 출생에서부터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생애에 걸친 교육이다. 그래서 이걸 한 개인의 수직적인 차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교육이다라고 해서 수평적 차원의 교육을 어때요? 통합한 것을 우리가 평생 교육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교육과 학교 교육을 조금 구분하면 평생 교육이 뭐다라는 걸 이해하기 좀 쉬우실 텐데요. 평생 교육은 뭐다? 그 학교 교육, 학령기 때 학교 교육만이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개인의 전생에 걸친 교육과 그다음에 어때요? 개인과 사회 전체의 교육,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될 수 있을 거, 가정교육, 사회교육 뭐 이런 총교육을 총망라해서 수평적으로 통합한 것을 우리가 평생교육이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다베라는 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우리가 평생교육은 뭐다라고 하면 개인과 집단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인다.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때요? 개인의 평생을 통한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학령기 때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이렇게 학령기 때 교육만을 학교 교육이라고 한다면 평생 교육은 그와 달리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생에 걸친 교육이다. 이런 거를 여기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평생 교육은 어때요?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 이 지역사회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때요? 개인의 평생을 통해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 직업적 발달을 통합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평생 교육은 어때요? 개인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사회적 발전을 함께 관련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김종서 학자의 개념입니다. 정의인데요. 우리 한번 보시면 평생 교육은 어때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태아에서부터, 그죠? 아까는 어때요?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다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태아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교육이 어때요? 수직적인 통합과 한 개인의 태아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친 교육의 수직적인 통합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그다음에 학교교육의 수평적 통합을 통해서, 그죠? 수평적 통해서 어때요?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발전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은 뭐다라고 하냐면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서부터요? 태아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 전생에 걸친 교육의 수직적인 통합, 거기에는 학교 교육도 포함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때요? 성인이 돼서의 직업교육이라든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모든 교육을 총망라하고 그다음에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 모든 수평적 통합을 통해서 어때요? 나를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지역을 변화를 시키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그리고 어때요? 인류 발전과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우리가 평생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평생 교육 어쩌면 이렇게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은 이제 반세기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한 50년, 예, 우리 반세기 50년 하잖아요. 50년, 60년밖에 안 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시는 학습자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 학교 교육, 예, 말씀드린 대로 제도권 교육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학령기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교육이다. 평생 교육. 그래서 라이프롱 에듀케이션라고 해서 평생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평생 교육론이다라고 하는 이 평생 교육은 어때요? 그러한 평생 교육에 대한 개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 교육론을 공부하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평생 교육이 뭔지 라는 것이 분명하게 개념 정립이 되어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때요? 평생 교육이라는 것은 어때요?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서부터요? 예, 태아에서부터. 태아교육, 태아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전생에 걸친 한 개인의 전생에 걸친 교육의 수직적인 통합과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기 이런 것들을 모두 수평적으로 통합을 해서 어때요?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국가 발전, 그다음에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평생교육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학교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한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다라고 한다면 평생 교육은 어때요? 성인의 교육을 다 포함시켜서 성인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어때요? 현재 삶의 질을 높이고 문제 해결 중심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평생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평생교육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모법으로서의 평생교육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이란 우리 평생교육법의 제2조 1항의 정의로 나와 있는데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을 이렇게 병렬 관계로 보고 있는데요.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어때요?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제외한 학력 보완 교육, 성인 문자 혜득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 참여 교육 모두 몇 개죠? 6영역입니다. 6영역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꼭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에 학교교육을 포함시키지 않고 학교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학력보완교육이 뭐냐면요. 우리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초, 중,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대학 졸업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학력 보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 문자 혜득 교육. 요즘 우리 문해교육이라고 하죠.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한글 공부하고 기초 수리, 영어 이런 공부하는 거를 문해교육. 그다음에 직업 능력 향상 교육, 그다음에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 교육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사항을요, 우리가 이 과목이 평생교육론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한 모법으로서의 기본적인 것을 담고 있는 평생교육법에서 담고 있는 우리 평생교육의 정의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력 보완, 성인 문자 교육 이렇게 6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차시에 앞으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은 어디에서 정의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2조 1항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 평생교육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을 제외한 그죠? 6개의 영역을 평생 교육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양한 견해들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평생교육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생교육이 뭐다?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디서부터요? 태아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의 전생에 걸친 교육의 수직적인 통합과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모든 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을 해서 어때요? 잘 실현하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발전,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평생교육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평생교육이 딱 뭐 수학 공식처럼 뭐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견해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평생교육이 뭐다라고 하는 나만의 개념을 분명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평생교육을 교육과 동의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것입니다. 평생교육을 교육하고 동의어다. 평생교육은 뭐예요? 그죠? 평생교육은 태어나서부터 태아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친 교육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 교육 중심으로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느니 이런 말을 할 때 주로 어때요? 학교 교육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을 교육과 동의어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말은 주로 어때요? 학교 교육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이 평생교육은 어떻다? 성인교육, 학교 밖 교육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교육을 아까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평생교육법에서는 어때요? 학교 교육을 제외한이다라고 해서 평생교육과 학교 교육을 어때요? 병렬 대등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교육이 동의어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평생교육 개념에는 어때요? 교육의 다양한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 평생교육의 개념에는 교육의 다양한 이념. 다양한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뭐냐면 본질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교육의 이념이 있잖아요. 교육이. 그죠? 그런 이념들을 평생교육에 모두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어때요? 평생교육은 어때요? 계속적인 자아실현과 그때요? 사회발전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라는 견해입니다. 계속적인 자아실현이다라는 건 뭐죠?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일 것입니다. 자아실현.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 학습을 하는 것은 어때요?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발전 능력을 키운다라는 건 뭐죠? 어떤 도구적인, 수단적인 기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발전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인적자원 개발, 인재 양성 이런 관점으로다가 우리가 그 평생교육을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자아실현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관점, 본질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발전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은 어떤 교육의 수단적인 기능, 도구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요. 평생교육을 어때요? 모든 교육을 포섭하는 상위 개념으로 파악하는 개념이 있다. 견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을 모든 교육을 어때요? 포섭하는 상위 개념.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평생교육이 이만한 덩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태아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친 그죠? 전생에 걸친 태아 모태교육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덤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의 전생에 걸친 교육의 수직적인 통합과 그리고 어때요?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 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모든 교육이기 때문에 상위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영역에 학교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어떤 관점에서는 아니다. 평생교육은 태아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친 교육이기 때문에 상위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상위 개념이다라고 보는 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평생교육을 모든 교육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평생교육이 어떤 현장의 학문이다, 실체적인 학문이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이념적인 관점에서 모든 교육을 포섭하는 이렇게 총괄하는 그런 전체적인 덩어리로서의 평생교육을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을 교육의 통합 개념으로 보고 있다. 평생교육의 통합이다. 그죠? 교육의 통합이다. 우리 아까 보셨죠? 수직적인 통합, 수평적인 통합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기능적인 통합 이런 것이 있어서 이 통합교육이다. 교육의 통합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때요? 교육이라는 건 어때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인문교환 교육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그 전문교육, 직업교육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통합하는 개념이고 이래서 평생교육을 어떤 역동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는 평생교육을 교육의 통합 개념으로 본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평생교육의 개념에는 국민에 대한 교육권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 평생교육의 이념을 보시면 우리가 평생교육법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요, 우리가 이 평생교육론을 공부하시게 되면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우리 평생교육법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는 것도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교육법에 보시면 평생교육의 이념이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이념이 나와 있는데 그 이념에 보면 교육기회의 보장, 교육기회의 균등, 교육권의 보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교육권의 보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는 어딨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에 대한 교육권 보장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평생교육에서 교육권 보장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살펴보시면은요, 우리가 학령기 때 그동안에는 교육이라는 걸 주로 학교 교육 중심이었기 때문에 제도권 교육 중심이었기 때문에 학령기의 교육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령기 교육은 어때요? 그 학령기를 놓치고 나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지요. 그리고 우리 그 기존의 교육에서는 제도권 학교 교육에서는 교육을 받으신 분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던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었지요. 그런데 평생교육은 어때요? 전생에 걸친 교육권 보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학령기 때 내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교육의 기회를 놓쳤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평생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평생교육의 6영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력 보완 교육을 통해서 그죠? 성인이 되어서 내가 대학 공부를 하고 싶어, 고등교육을 받고 싶어라고 하면 어떤 제도권에 해서 우리가 꼭 대학에 학령기 때 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학점은행제라든가 아니면 뭐 독학학위제 내지는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서 국민에 대한 교육권 보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학령기 때 학교 교육 중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아니면 꼭 학력 보완 교육이 아니라 다른 교육을 통해서라도 내가 교육받을 수 있는 그 기회 보장이 넓어져 있고 전생에 걸쳐서
보장되고 있고 그것을 평생교육법과 그리고 헌법에서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권, 교육의 기회균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전에, 종래에 그런 국가에서는, 근대 국가에서는 어때요? 대학교육이다, 고등교육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주로 엘리트 계층만 받는 특수 소수계층을 위한 교육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든지 평생교육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 누구나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워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거든요. 언제 어디서 누구나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에 우리가 고등교육, 대학교육을 특수 어떤 계층만, 소수 계층만, 엘리트 계층만 받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누구나, 그죠? 언제 어디서 누구나 배우고 싶은 것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평생교육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어때요? 교육개혁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우리가 교육이다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다 그죠? 학교 교육을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은 어떠냐면 어때요? 물리적인 학교라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이렇게 학교 다니는 걸 생각하시면 어때요? 학교가 시작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등교 시간이 있고 학교 시간이 있고 반드시 학생도 있어야 되고 어때요?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자, 교수자도 있어야 되고 이랬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틀을 깨고서 이 평생교육은 어때요? 언제 어디서 누구나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 그죠? 언제 학교가는 그 학교가 열리는 아침에 등교 시간, 학교 시간, 수업 시간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우리 이렇게 그죠? 온라인 학습도 언제 언제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예전은 어땠어요? 어디서나 교육을 학교를 가야 됐잖아요.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야 되는 학교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갔어야 됐습니다만 지금은 어때요? 어디서나 집에서 재택, 그죠?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물론 학교에 가라는 그런 교육기관에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언제 어디서 누구나 그리고 예전에는 학령기 때만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누구나 하기 때문에 성인도 노인도 몸이 불편하신 장애를 가지신 분도 어떤 여건이든지 간에 남자건 여자건 누구나 공부하고 싶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원격 교육이라든가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기존의 학교 교육의 틀을 깨는 교육 개혁의 새로운 시각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평생교육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이 뭐다? 평생에 걸친 교육이다. 그래서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평생교육, 우리는 지금 평생교육론이다라는 과목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말보다 평생학습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평생학습 사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합니다. 평생교육 시대를 맞아요. 이러지 않고 평생학습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의 차이는 뭐냐면요. 교육이다라고 뭐예요? 가르치는 자 중심입니다. 교육자. 우리 예전에 학교 교육을 생각하시면 선생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이다라고 하면 누구 중심? 학습자 중심, 즉 학생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 누구예요? 교육자 중심이라면 평생학습은 학생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교육을 우리가 좀 학교 교육하고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어때요? 조직적이고 구조적이었다. 그동안의 교과서 같은 것도 커리큘럼도 다 짜져 있었고 그것을 어때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지식을 전달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었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학습자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자유라고 합니다. 여기는 강요에 의해서 했다. 기존의 학교 교육을 말씀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육은 어때요? 그 어떠한 그 교육자 중심이고 평생 학습은 누구다? 학습자 중심이다라는 것을 기회를 생각을 해주시면 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우리가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건 학습자 중심이었습니다. 학습자 중심,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공부를 못한다라고 하면 학생 책임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누구 책임도 있어요? 가르치는 교사 책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교육이라는 걸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우리가 평생 학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육과 평생 학습을 구분할 때는 평생 교육은 누구 중심? 교육자 중심. 교육자 중심이고 학습은 누구예요? 학습자 중심, 학생 중심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그 헌법에 평생 교육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시면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평생 교육을 그러면 무엇인지 우리 아까 평생교육법에서도 살펴보셨었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을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그랬습니다.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이다.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병렬 대등한 관계로 두 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과 그러니까 이 평생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견해에서 살펴보셨는데요. 평생 교육을 우리가 태아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의 전생에 걸친 교육의 수직적인 통합과 학교 교육, 가정 교육, 사회 교육 이런 것을 총망라하는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교육이다라고 보면 반드시 학교 교육이 평생 교육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평생교육법에서는 그렇게 평생교육의 큰 테두리 안에 학교 교육을 포함시키지 않고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나란히 병렬 대등 관계로 하고 있다는 걸 이 조항에서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평생교육론을 공부하시는데 이것이 큰 틀로다가 이해하는 폭에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병렬 관계로 보고 있고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다음에 운영 그리고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교육법이나 그 다음에 헌법에서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 교육과 따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회교육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아직도 그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회교육이라는 것을 쓰는 곳이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요. 사회교육은 뭐냐면 학교 교육을 뺀 나머지 사회에서 이루어진 교육을 우리가 사회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교육이라는 말을 받아들인 것은 뭐냐면 우리 교육제도를 저희는 대부분 어디서 받아들였나요? 일본에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저희가 일본에 있는 사회교육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교육이라고 지금은 하지만 예전에는 이것을 사회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법이라고 1982년에 이제 사회교육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1999년에 우리가 평생교육법으로 명칭을 바뀌면서 내용도 다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남아져 있던 사회교육이라는 말을 저희가 주변에서 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도 우리가 평생교육원이다라고 해서 각 대학마다
평생교육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부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회교육원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도요. 아직도 평생교육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회교육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교육이라는 것은 태동하게 된 게 우리나라에서는 평생교육의 전신의 이름으로서 사회교육이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인교육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학교 교육 말고요. 학교 교육 말고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교육 말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을 우리가 사회교육이다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우리가 성인교육이라고 합니다. 성인교육 이해되시죠? 평생교육, 사회교육, 성인교육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이제 비정규 교육 또는 비형식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정규 교육. 우리가 아까 평생교육법에서도 보셨고요. 헌법에서도 보셨잖아요. 그죠?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이랬죠.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유치도 있을 것이고 초중 고등 그런 교육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그랬잖아요. 제외한 거니까 뭐죠? 비정규 교육이죠. 비정규 교육. 그다음에 비형식 교육이다. 우리가 학교 교육을 정규 교육이고 형식 교육이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그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학교 교육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 뭘 보시면 될까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어나는 교육. 그 다음에 각 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형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주는 교육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형식 교육, 무형식 교육, 그 다음에 비형식 교육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형식 교육은 우리가 학교 교육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형식 교육이다라고 하는 건 주민자치센터 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이런 거를 비형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무형식 학습, 무형식 교육은 뭐냐면요. 우리가 뭐 TV를 보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형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노인들은 대한민국의 노인들은요. 대부분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무슨 무형식 학습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그 다음에 성인교육, 그 다음에 비정규 교육, 비형식 학습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차별을 갖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 문해교육, 직업훈련 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형식 교육, 학교의 제도권 교육이 아닌 것을 우리가 비형식 학습이다, 비형식 교육이다라고 하는데 성인 문해교육, 우리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그 예전에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 역사적 현실에 의해서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성인 문해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학교의 제도권 교육이 아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일어나는 교육을 우리가 비형식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교육이라고 합니다. 추가 교육은 뭐냐면 의무 교육을 마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의무 교육을 마친 사람들한테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가 교육, 추가로 하는 교육, 그죠? 의무 교육을 마친 사람들한테 장기가 이어진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우리가 추가 교육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순환교육인데요. 순환교육은 뭐냐면 학교교육을 마친 후에 이 순환교육의 관점은 뭐냐면 직업교육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우리가 그 직업교육을 이제 어떤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직장에서 들어가서 그 직장을 마칠 때까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교육에 예비 직장 교육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는 무슨
승진에 따른 교육, 뭐 관리자로 바뀔 때 관리자의 역량 강화라든가 뭐 이런 교육들,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교육들을 계속 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순환 교육이라고 합니다. 순환 교육은 뭐냐면 주로 OECD 관점. 네, OECD 우리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요. 교육은 유네스코하고 OECD가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교육에서 그 유네스코의 교육과 OECD의 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OECD는 주로 경제협력기구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 인적자원 개발, 뭐 직업교육 이런 관점에서 보는 직업교육 관점에서 우리가 순환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순환교육의 목표와 원칙, 우리가 직업교육에 포커싱을 두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때요? 학습과 학교학습과 다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학습 사이의 상보성을 촉진시킨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어때요? 직장에 나와서 직업교육과 연계하는 그런데 목표를 두고 한다. 그 다음에 어때요? 교육 제도와 구조의 교육 과정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직장에 나와서 직장생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그런 관련성. 그 다음에 교육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간의 조정과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순환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학교교육, 학교교육 말고 직장에서의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 직장 교육 과정의 어떤 연계성, 그 다음에 상호 연계고리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대학 교육에서도 어떤 대학에서 열심히 전공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연마하지 못하고 직장을 들어가기 때문에 직장 교육을 새로 한다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보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순환교육, 직장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무교육제도와 사회에서의 그 직장교육 뭐 이런 것들을 연관시키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교육을 그죠? 노동과 교육이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함으로써 일을 할 때 내가 그 직장에서의 직장 생활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직업 세계에서 노동시장에서 잘할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순환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교육이다. 우리 지역사회 교육하면 우리 지역사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나나요? 우리 지역사회 운동,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그죠? 건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라는 말은 주로 어디에서 쓴다? 저개발 국가에서 주민교육을 할 때 지역사회 교육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운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이런 것처럼 그런 용어하고 비슷한 개념으로다가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를 개발시키는 거고 지역사회 운동, 지역사회 교육 이런 데서 커뮤니티다라고 해서 커뮤니티 에듀케이션 합니다. 그래서 주민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에서는요, 지역사회 학교라는 것이 이렇게 주민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학교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초등학교에 대한 개념에서 이 평생교육이 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합니다. 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어때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아주 좋습니다. 무슨 시골 같은 경우에는 어학실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아니면 대도시에서는 어학을 배우러 원어민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같은 것이 잘 되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만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걸 배우기가 어려웠을 때 그다음에 그 학교에 초등학교에 갖추어져 있는 어떤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어학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그런 형태의 그런 커뮤니티 스쿨을 우리가 영국에서는 지역사회 학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어때요? 평생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평생교육은 뭐다? 평생에 걸친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의 어디서부터요? 태아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친 교육이 어때요? 수직적인 통합과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총망라하는 수평적 통합을 통해서 어때요?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평생교육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워서 나를 성장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 주변을 변화시키면서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평생교육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서는 헌법에서는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을 병렬 대등 관계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